이름은 조세협이고요. 저는 2008년도에 아모레퍼시픽에 입사를 했고 지금 현재는 방판교육팀이라는 교육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2008년도에 처음 입사했을 때 저는 영업 채널 관리로 입사를 했고요. 영업 채널 관리 8년 정도 경험을 가진 다음에 TM이라고 하는 트레이드 마케팅 팀에서 근무를 한 3년 정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현재 제가 있는 방판교육팀에서 교육팀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업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교육 관련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로 교육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이제 임직원 혹은 저희 판매사원들에 대한 교육과정 개발이라든지 교재 개발 이쪽으로만 국한돼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수가 있는데 저희 교육팀 같은 경우에는 이 외에 리추얼이라고 하죠. 저희가 영업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 같은 것들을 기획하고 관리하는 업무까지 저희들이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일 어려운 질문인데 핵심 역량이요? 글쎄요. 근데 이거는 뭐 지금 하고 있는 업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무에서 모든 부분들이 공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들고 있는데 옛날에 이제 취업을 하기 위해서 본인의 역량 같은 것들을 어필하실 때 커뮤니케이션 스킬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건 너무 노멀한 어느 직무나 이제 가져야 될 공통적인 이제 역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제가 볼 땐 교육팀 같은 경우에는 교육 자료와 함께 이 사람들에 대한 협업 이런 뭐 동기부여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협업 능력 이런 부분들이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다양한 직무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이러한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팀이 어떠한 미션이나 어떠한 그 과정 같은 것들을 한 가지 팀이 다 수행하는 거는 드물거든요. 다양한 팀과 협업을 해서 진행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협상 능력 혹은 이제 협력 능력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관심이 조금 많았어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화장품 관심 그 다음 얘기를 하면 안 되겠다. 여성들에 대해 관심이 많았어요. 이런 건 뺄게자. 그게 아니라 화장품에 대한 관심이 많았어요. 오케이 편집할 거니까요. 그 다음 질문이었던 아무래도 저희 회사가 여초 회사는 맞아요.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장점과 단점이 공유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장점이 훨씬 더 많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이 있고 감성적으로 풀 수 있는 스토리가 많이 있다 보니까 회사에 대한 분위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에 나중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위기 자체가 상당히 밝다, 좀 활기차다라는 이런 분위기를 조금 느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아무래도 많다 보니까 없는 장점을 만들어내기가 좀 쉽지 않은데 잠깐만 이건 또 편집해 줄 거고 분위기는 정말 좋아요. 분위기 좋은데 점은 그렇죠. 굳이 다양한 장점들이 있어요. 다양한 장점들이 있는데 굳이 이제 단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뭐냐면은 아무래도 여성분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런 성적인 차별 이런 부분 혹은 이제 여성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만 잘 지켜준다면은 오히려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더 많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근데 이거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인사팀 직원이 얘기하는 것도 그게 과연 100% 정답일까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거는 정답이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 회사가 이 서류 면접에 대한 통과율이 낮다라고 얘기를 방금 해주셨는데 저는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요즘 아무래도 이렇게 취업이 힘들고 취업을 이렇게 모집하는 이런 숫자가 적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아져서 좀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가지고 있고요. 타 회사에 비해서 서류 통과율이 어렵다 이런 거는 굳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학생분들이랑 만나서 멘토링 활동을 하다 보면은 저희 회사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학벌 같은 거, 학점, 학벌, 스펙을 많이 본다라는 얘기를 상당히 많이 들었는데요. 저 또한 마찬가지고 제가 후배들을 만나거나 주변 사람들을 만나보게 되면은 그렇게 이제 고스펙이라든지 학벌 위주로 이제 입사를 했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느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좀 오해 같은 경우는 조금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 취업이 힘들고 취업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기업에서 가장 요구하는 인재상은 그럴 거예요. 실용적인 인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해당되는 직무에 TO가 발생했을 때 이 직무를 어느 인재가 가장 잘 수행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기업에서 면접을 볼 때 많이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직무와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경험 활동, 인턴이라든지 다양한 이제 단기 계약 활동이라든지 이런 사회 활동이 있잖아요. 이러한 사회에 대한 그런 경험 같은 것들을 가장 많이 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걸 제 입으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제가 그 당시에 취업을 준비했을 때 남들보다 이것만큼은 조금 자신이 있다라고 했던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은 세일즈나 마케팅에 관련돼 있는 경험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대학교 때 광고 동아리에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공모전 혹은 대회 활동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가 있어서 제가 그 당시에 약 10개 이상 대회 활동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대외 활동 그리고 인턴 경험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취업하는데 유효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히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런 영업, 세일즈라든지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런 직무에 대한 이해도도 중요하겠지만 그 직무와 연관되어 있는 경험 같은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활동 같은 것들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취업을 준비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보시기에 인재상이요. 우선은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저희 회사의 인재상이 나와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저희 회사가 요구하는 인재상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창의적인 인재를 조금 원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뷰티 계열이다 보니까 트렌드에 민감하고 어떤 혁신적인 이런 아이디어를 가진 인재를 지금 요즘에는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창의성을 가진 인재 혹은 요즘 트렌드 자체가 유통 과정 자체가 디지털로 변환이 되다 보니까 온라인에 강한 인재 이런 인재들을 요즘에는 조금 선호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많이 만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요 면접이라든지 취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과 강점 같은 경우를 이거 근거 논리 있게 어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또 중요하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하셨던 그런 창의력 같은 경우를 저는 창의력이 있는 인재입니다 라고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 근거 논리를 표현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증명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공모전이라든지 혹은 내가 인턴이라든지 다양한 사회 경험을 통해서 내가 만들어냈던 퍼포먼스,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바탕으로 이런 회사에 어필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아무래도 이거는 뷰티 업계뿐만 아니라 모든 산업군이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특히 저희가 제조도 하고 있지만 유통, 채널 관리까지 하고 있는 저희 회사의 입장으로서는 그 판매 채널 관리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요즘 많은 판매 채널들이 변화가 일어나서 디지털로 다 이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 디지털 채널에 대해서 디지털 채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과 활동 같은 것들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아울러 한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저희 회사가 지금 현재 약 한 14개국 정도에 진출해 있는데 이런 글로벌에 대한 포션, MS 같은 것들을 계속 넓혀나가기 위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멘토링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그거예요. 언어를 잘했을 때 이 언어가 나의 강점이 될 것인가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건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만 제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언어가 취업에 대해서 정말로 강점이 되는 시절은 제가 볼 때는 지나지 않았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내가 언어를 잘한다고 어떠한 내가 원하는 기업의 취업이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언어를 바탕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중국어학과를 나왔다고 한다던가 영문학과를 나왔다고 한다면은 지금 중국 쪽에서는 어떤 트렌드가 있는지 어떤 중국 쪽의 유통 채널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주요한 유통 채널은 어떻고 주요 소비자들의 트렌드는 어떤지에 대해 가지고 아무래도 언어를 할 수 있고 없고에 따라서 내가 접근성이 더 훨씬 더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이 언어를 활용해서 그 나라의 그런 유통 문화라든지 유통 과정이라든지 혹은 그 주요 소비자들에 대한 그런 트렌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좀 그 부분을 강조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솔직히 이것도 정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어떻게 보면은 예를 들어서 동일한 사람이 있는데 어떠한 친구는 삼성이라는
S라는 회사에서 이제 인턴 경험이 있고 어떠한 친구는 잘 알지 못하는 회사에서 인턴한 친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삼성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이기 때문에 더 선호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이거는 사람마다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어느 회사에서 근무를 해봤냐, 경험이 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역량을 어떠한 역량을 해당되는 경험을 통해 가지고 쌓았냐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 인턴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라든지 면접에서 나에 대한 역량을 강조를 할 때 저는 어디에서 인턴을 했습니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인턴을 하면서 저는 어떠한 업무를 수행을 했고 이 수행한 업무를 통해서 저는 어떠한 성과를 창출해냈습니다가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부분을 내가 실력을 키워왔고 이 실력을 바탕으로 어떠한 성과를 냈다. 이 부분에 더 포커스를 맞추는 게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어요. 네. 어떤 일을 도와달라고 했을 때 이거를 잘 해내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은 옛날에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뭐 소위 꼰대라고 하잖아요. 뭐 라떼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뭐 이제 직장에서 연차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떠한 후배 직원들을 이제 서로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내 말을 잘 듣는 사람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얘기했을 것 같은데 요즘에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워낙 이제 트렌드 자체가 상당히 많이 바뀌고 이런 친구들에 대한 성향 자체도 많이 바뀌다 보니까 내 의견에 대해서 이렇게 잘 이렇게 어필하고 내 의견을 잘 얘기할 수 있는 친구들이 훨씬 더 좋을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무조건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같은 동료 혹은 선배라고 하잖아요. 이제 선배님들의 말에 대해 가지고 절대 복종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회사에서 요구하지도 않을 거고요. 요즘에는 그런 거를 또 원하는 선배들 이라고 하죠. 직장 동료도 없을 거예요. 서로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잘 활용해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서로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문화를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네. 우선은 저희 회사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사업이 상당히 좋다라는 거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직원 복지 같은 경우도 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 신사옥에 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양한 좀 복지 관련돼 있는 시설들이 많이 있거든요.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리면은 15층에 세브란스 병원이 입점되어 있어서 직원분들이 아프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언제든지 진료 같은 것들을 받을 수가 있고요. 뭐 5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그 마사지 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렇게 몸이 피곤할 때 마사지 샵에서 전문적인 이런 케어를 받을 수 있다던가 혹은 저는 강점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저희 회사가 화장품도 하고 있지만 다양한 생필품 같은 것들도 저희들이 다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치약이라든지 바디용품이라든지 건강식품까지 저희들이 다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필품에 대한 비용 전략이 상당하다. 다양한 제품들을 손쉽게 사용해 볼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장점인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회사가 국내 베이스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기업 문화 자체가 상당히 글로벌 기업에 못지않게 자유롭고 그리고 창의성을 잘 이렇게 만들어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기업 문화 자체가 상당히 좋은 게 가장 큰 강점이지 않을까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공간은 식당이에요. 사내식당인데 사내식당 같은 경우는 저희 회사가 그 네 가지 음식에 대해서 네 가지 음식이 아니죠. 그 네 가지 컨셉에 대해서 늘 이렇게 골라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음식에 대한 질도 좋고 골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직무 루틴 같은 경우에는 그 부서마다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다양한 직무를 해봤지만 직무를 할 때마다 조금씩 달랐고 그리고 그날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루틴에 대해 가지고 얘기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간단하게 평이한 그냥 루틴에 대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요. 먼저 출근을 한 다음에 아무래도 그 전날에 대한 다양한 실적도 있잖아요. 실적 데이터들을 좀 검색하는 편이에요. 그런 실적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한 다음에 제가 해야 될 다양한 이제 미션이나 프로젝트 같은 게 있으면은 그 프로젝트들을 팀원들이랑 같이 미팅을 해서 본인의 R&R 같은 것들을 나눈 다음에 본인이 맡은 그 R&R대로 업무들을 진행하는 편이고요. 아무래도 퇴근하기 전 같은 경우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했던 업무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렇게 피드백하고 서로 나누고 이렇게 하는 과정을 보통 루틴하게 진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저는 뭐 다른 회사를 다녀보진 않았지만 제가 주변 다니는 회사원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저희 회사 워라벨이 아무래도 국내 최고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저희 회사 같은 경우가 스마트 워킹제라고 해서 근무 시간이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그리고 뭐 회사마다 분위기가 다르겠지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회사 분위기가 상당히 자유롭고 본인이 하는 업무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만 질 수 있다고 한다면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어서 근무 시간 조정도 가능하고 휴가라든지 연월차 같은 경우도 상당히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문화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워라벨 같은 경우에는 네, 국내 뭐 최고 수준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도 그런 규정은 있어요. 그 규정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코어 업무 시간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하루에 4시간 정도는 이렇게 코어 타임이라고 해서 이 시간만큼은 가급적이면은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 엑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회사에 입사하셔가지고 쓰시는 수식 자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자격증이라든지 커머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자격증을 함으로써 제가 더 엑셀을 잘하거나 이렇게 한 건 아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러한 자격증의 얽매기보다는 실전에 이렇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 정도만 키워 오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입사를 하신 다음에도 충분히 배울 수가 있고요. 하루만 어떻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체험을 해 보신다고 하시면은 충분히 직장에서 활용할 만큼 어느 정도 갖출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요즘에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지털화가 되었기 때문에 디지털 역량이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거든요. 특히 저는 마케팅을 지원하고 하자 하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어떤 학점이라든지 이런 컴퓨터 커말이라든지 이런 자격증을 따는 것보다 요즘에 뭐 SNS 광고라든지 마케팅 같은 것들이 주로 다 SNS 상으로 다 일어나기 때문에 유튜브라든지 이러한 영상 편집 스킬이 상당히 유망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에 많이들 쓰고 있는 있잖아요. 마야라든지 뭐 애프터 이펙트라든지 이러한 편집 스킬 기능들을 가진 이런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할 줄 아는 것 자체가 하나의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제안을 조금 해드리고 싶어요. 그 저희 회사 브랜드 중에서 그 아모레퍼시픽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저희 회사의 그 네임을 딴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프리미엄 브랜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거든요. 해당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써보시면은 아실 거고요.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화이라든지 다양한 게리 뷰티라든지 뷰티 관련 그런 채널 같은데 가보시면은 특히 아모레퍼시픽 미스트 제품이 있는데 이 미스트를 한번 써보시면은 정말 이 브랜드가 왜 좋은지에 대해 가지고 알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이제 멘토링이나 이제 강의를 하거나 하게 되면은 늘 친구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제가 취업을 할 때도 2008년도였는데 그 당시도 이제 리먼 사태가 터져서 세계 금융위기가 왔었거든요. 그때도 취업이 힘들다라고 했었는데 제가 요즘 취업 환경을 보게 되면은 그때보다 정확하게 100배 이상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힘들지에 대해 가지고 제가 100% 이해는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들한테 꼭 힘을 내라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고 싶거든요. 근데 또 어떻게 냉철하게 판단을 해보면은 이렇게 취업이 힘들 때일수록 취업에서 전략이 필요하다시피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접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랑 주변 어른분들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게 모범생이 되라 라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모범생이 되는 게 나쁘진 않거든요. 하지만 요즘 같은 취업 환경에서 더 중요한 거는 남들이 시키는 대로 FM 과정을 거치는 게 아니라 모범생이 되라. 남들이 하지 않는 나만의 길을 찾거나 뭔가에 대한 도전을 바탕으로 나만의 차별화되는 경쟁력을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때로는 모범생이 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때로는 모범생이 한번 돼보는 것도 지금 현재는 좋지 않을까라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취업이 힘들겠지만 열심히 하시고 전략적으로 접근하신다면은 그 꿈을 이루리라 믿고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여기까지 하면 되나요? 그래요. 감사합니다. 또 없나? 없어요? 끝났어요?